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간만에 찍습니다. 일주일 넘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일정 처리하는 것도 있었고, 바쁘기도 했고요. 항상 변명은 그렇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만에 유튜브를 또 공개 영상으로 좀 찍어 올려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장은 잘 보고 계신 건가요? 항상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나이는 항상 늘 밝혔으니까요. 38이 됐고, 이제 10월이 됐고, 이제 저는 이제 빠른 년생이라서 제가 이제 일부러 38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친구들은 39입니다. 39이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진짜 우리 나이가 일단 부록이 됐구나, 마흔이 됐구나 이게 생각으로 좀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느샌가 이렇게 나이를 한두 살 또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들은 저랑 몇 분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38이 되고 나서 현타가 좀 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현타가 좀 많이 와서 맨날 이제 우울하다고 맨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고 이것저것 별 잡생각을 안 날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는 저한테 좋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되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번 주 이번 달 10월 들어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영상을 이제서 수요일 날 좀 찍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지수 관련해서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맨날 드리는 거고, 고점이 올라갔으면 조심하십시오. 한동안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교육방분들한테는 금리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짧게 교육방 아닌 이제 오픈방 분들한테 혹은 공개 영상에서 좀 얘기 드리는 거면,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좀 많이 뒤엉켰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뒤엉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23년까지 제로금리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연말에 백신이 나온다, 내년 초에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지금은요. 그리고 나서 백신이 나오면 꼭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임상을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과연 이제 얼마만큼 빨리 통과가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로 다시 코로나에서 좀 더 벗어나서,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산업이 제대로 온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제로 금리를 이번에 줬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금리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먼저 드렸었는데, 짧게 얘기해드리자면, 요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로금리 하기 전에 연준에서 보통 2%에서 3%대 지금 이자율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언뜻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 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2, 3% 경기를 잡겠다고 해서 다시 이자를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강국들의 이제 신흥국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건 2% 3%대에서 5% 올렸다라는 거는 언뜻 보면 지금 2배 정도 올린 거예요. 그죠? 2%에 대해서 2% 3%대에서 4%나 5%로 올려서 경기를 잡겠다, 물가를 잡겠다, 혹은 이런 것들 외국인 투자 자본들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언뜻 보면 금리가 2배 정도로 많이 올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 2배,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로 금리지 않습니까?
제로에서 0.025 막 0.25 막 이러는데,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0.25 정도에서 다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제로금리 하기 전에 2, 3%대로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두 배가 아니라 이건요, 지금 몇 배로 올린 겁니까? 근 대여섯 배로 올리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0.25, 0.5에서 2%만 2%까지만 올려도 4배짜리가 나오고요. 3%까지만 올려도 거진 6배짜리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아닌 이상 변동금리였다고 하면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얘기해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6배가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한번 금리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로 그러면 장도 바뀔 거고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인트로 영상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봤다라는 거.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코로나 이후로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도태되어 있거나 미리 준비를 못 하셨거나 혹은 어느 정도 자생이 힘들어서 이번에 폐업을 하거나 혹은 좋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회사나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신흥의 이제 자본의 세력, 말 그대로 그걸 M&A나 혹은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신흥 자본의 세력들이 그 나머지 것들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M&A 관련해서 또 한번 재료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의 힘에 따라서, 내가 가진 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 더 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서 주식시장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고점에 가면 갈수록 반드시 현금 보유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장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쁜 장은 아닙니다. 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면, 제약바이오장 한동안 우리가 돌아갔다가 전수현 테마, 제가 그냥 쉽게 부르죠. 그냥 전수현 테마라고, 저는요. 그냥 정말 제 뜻대로 이제 부르는 거니까. 전기, 수소, 현대차 테마가 한동안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까지 다 순환해서 이제 돌아갔을 거고요. 이제 몇 종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조정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슬슬 다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슬슬 나오니까 안 그래도 이 친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대주주도 벌써 매도한 거를 이 친구를 왜 해야 될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나 먼저 보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신풍제약하고 신풍제약 우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 드렸던 게 신풍제약이 아니라 신풍제지입니다. 신풍제지. 이미 이 친구는요, 매집이 있어요. 신기하게 매집이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주포 형아들이 신풍제약 우를 하고 나서 신풍제지 쪽으로 이번에 틀어버린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보라고 했는데, 제지가 이번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3,100원 정도까지 올렸던 거,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교육방에서 미리 전에 얘기 들었던 것들을 좀 다시 얘기 드리면, 오픈방 뭐 공개 영상에서도 얘기 드리면, 추석 연휴 때 아마 확진자가 저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뉴스에서 다시 세 자릿수 확진자로 드러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신약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개 영상에서 똑같이 얘기 드릴게요. 이제는 신약에 관한 싸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해야 되는 종목,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나왔고요. 그걸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게
가려낼 수 있는 게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IQ어 좀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아직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재료 쳐야 됩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IQ어 이 친구 한번 보세요라고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 오면 이제 아예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우매한 개미들아, 이 미친 개미들아, 왜 이걸 매수했니 하면서 삼성중공, 우부터 신풍제약까지 제가 다 흐름 따라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뭐 저희 카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육방 분들하고 신풍제약 했던 거 그대로 수익으로 다 올려놨을 거고, 저는 그때 다 매도하고 이제 신풍제약은 우리는 이제 하지 맙시다. 라고 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신풍제약 얘기하신 분들은 우매한 개미들인 거죠. 그래서, 보지 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 뭐, IQ어 정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노랑풍선 이 친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행 관련 애들을, 이 친구 매집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거겠죠, 형아들은. 앞으로 생각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여행 관련 애들이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행, 묶어서 이제 호텔, 카지노, 뭐, 항공 관련해서 전부 다 죽여놨던 거, 아마 노랑풍선 기점으로 해서 이 친구가 대장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어, 그래, 하나 투어, 그리고 레드캡 투어, 이런 친구들,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여행 관련이 이제 백신에 대한 나오는 기대감으로 한번 이제 재료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를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좀 보라고 해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장이 이제 얼마만큼 가주는지, 어떻게 가주는지 이 포인트가 일단 있을 거고요. 전수원 테마가 지금 한동안 많이 들어가죠. 한 2주, 3주 정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장에서 계속 순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해 줘야 되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포스코 기점으로 실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미리 지금 철강에서 수소차 연결되어서 지금 강이 수소로 연결되어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는 것들 중에 사마알미늄이랑 어, 조일 알미늄인데 이 친구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 조일 기점이 벌써 이제 전수연으로 묶여져서 철강이 나왔으니까 포스코 기점으로 지금 실적으로 지금 재료를 치면서 나올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배당금 관련해서 500억짜리 호주 광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로 또 재료로 나올지 그래서 철강 테마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교육방은 포스코 강파를 먼저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고 벌써 지금 다 10% 이상씩 수익 중입니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는 그래서 포스코 강판 기점으로 이제 철강 애들이 철강주 테마로 다시 장에서 들어온지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 드리면 이번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서진 오토모티브 얘기했을 겁니다. 뭐 한 5월달, 뭐 6월달, 뭐 7월달 뭐 이때부터 얘기 드렸던 건데 카페에도 적어놨어요. 제가 왜 그때부터 이걸 얘기했을까요? 주저리 하면서 카페도 이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뭐 주저리라는 이제 글을 써놨는데 서진 오토모티브 에코플라스틱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에코플라스틱을 다시 대장주로 만들면서 올라올지 그런 포인트가 아마 좀 장을 보시는데 좀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 전수연에서 수소 관련으로 이 친구들 한번 전수연 테마로 한번 가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최근에 들어왔던 칩셋 미디어도 다시 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더 미동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어느 정도 치고 나면 이제 조정이란 걸 들어가 주는데 그 조정 안에 제약바이오장이 돌아갈 거고요. 제약바이오장 안에서 다시 전선 타임을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이제 교육방은 방산주를 아주 깊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를요. 최근에 빅텍도 한번 했고요. 다시 방산주를 보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까지 방산주 오늘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좀 찍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전, 뭐, 노력해보려고 계속 찍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인트로 영상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38 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울함의 연속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뭐 그래서 한동안 뭐 미친 듯이 바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안 나게 하려고 어느 누군가는 저한테 보고 뭐 돈도 잘 벌면서 진짜 저 그런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거와의 개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목표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요. 뭐 교육방분들한테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교육방에서 제가 교육하지만 제가 차트를 더 많이 보고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 항상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재수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 조심해야지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여하튼 뭐 그래서 뭐 언제 다시 일요일 날 찍어드릴지 아니면 수요일 날 뭐 목표는 일단 일주일에 2번인데 그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영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9시 39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는 이제 해선 쪽 차트를 좀 보고 있었어요. 해선 S&P 골드, 뭐 크루드 오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요거 좀 더 보다가 미증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보고 좀 쉴 계획입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푹 쉬십시오. 내일 하루 하고 한글날이죠. 금요일장 쉬니까 주말 사이에도 공부하시고 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